여긴 남북 간의 민간 교류 협력 이야기할 때 무슨 사전부터 같이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 하기 시작하는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건 그만큼 남북 간의 어휘부터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하나만 좀 실례드릴까요? 예. 제가 비무장지대에서 이제 심리전 방송 요원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가면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딱 하나입니다. 남쪽의 어떤 얘기는 내가 자신 있게 다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알아들을 수 있다. 네, 그런 자신감을 예. 가지고 왜냐하면 대방송을 많이 들었으니까. 그렇죠. 한국에 와서 그날 저녁에 제가 KBS 뉴스를 듣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저희 때는 안 썼습니다. 그리고 야당과 여당, 슈퍼마켓, 마트 이런 말은 북한에서 쓰지 않는 말이지 않습니까? 외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9시 뉴스에서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없어서 바로 꺼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러면 내가 그 비무장에서 저쪽 방송을 알아들었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북한으로 보내는 방송은 북한 주민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네, 교정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어떤 허무함, 그때 망연자실함은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고 그 정도로 많은 우리가 이지랄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네. 그러네요. 여당, 야당도 처음 들어본 말이네요. 네. 총선, 대선도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치학을 전공한 겁니다. 처음 들었을 뿐 아니라 이게 뭘 의미하는지 네. 그 맥락까지를 이해하려면 진짜 어렵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다시 새삼 처음에 와서 그 공부 시작하실 때 얼마나 깜깜했겠는지 제가 이게 절절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바로 그게 네. 주승현 교수 혼자가 아니라 북한 주민 전체가 그럴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네. 북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북한의 방송 들으면 생경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마음으로 와닿지가 네. 않고 네. 그런 이질감. 네. 자, 왜 우리가 통일 그러면 독일 통일 얘기 많이 하는데 네. 독일도 아무래도 통일학을 공부하셨으니까 독일 사례도 많이 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독일도 우리만큼 이질화 되었지만 또 서로를 알아가는 오랜 과정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이 좀 모델로 삼고 싶어하는 분단 통일 국가였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또 그 통일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좀 벤치마킹의 모델로 삼고 있는 그런 어떤 사례가 될 텐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그 2차 세계대전이었던 패전의 책임을 지고 분단이 되었고, 그렇죠. 또 독일은 통일할 때까지 통일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이제 내면 안 될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 40년 만에 동서독은 통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렇죠. 그런 저력이 있고요. 그 보니까 서로 이제 분단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꼭 민족의 통일을 이루겠다는 그런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동서독 주민들의 어떤 소원이 굉장히 이제 그 하나의 과정으로 그리고 노력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사실이겠지만 70년에 벌써 동서독 정상들은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72년에 동서독이 이제 기본 조약을 맺으면서 그때부터 왕성한 교류 협력을 하고 그 교류 협력이 시작해서 딱 18년 만에 통일을 이룩한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 꾸준한 노력 그리고 서로를 알아가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통일을 이루지 않았느냐 그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비하면 남북한의 지금 상황은 한참 못 미치는 그러니까 지금 아까 71년부터의 왕성한 교류 협력 이렇게만 표현하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왕성한 교류 협력 떠올리면은 뭐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정도인가 이렇게 떠올리실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독일의 교류 협력은 원하는 사람들은 상대 지역에 가서 몇 달씩 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독 사람들이 동독으로 이제 그 왕래를 하는데 뭐 친지 방문이나 여행도 갈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동독 사람들도 서독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71년부터 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네, 그리고 서로 그 중간에 끊어지는 시기 없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편이나 서포를 이제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화 통화가
허용이 된 겁니다. 전화까지. 그렇습니다. 그게 71년에 시작되었는데요. 88년쯤에 가면 그 서로 주고받은 편지만 1년에 2억 통입니다. 그리고 주고받은 어떤 전화만 4,000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포는 3,600만 개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았고요. 예. 그리고 연 인원 같은 경우는 80년 지나면서 서로 방문한 그 인원들이 왕래한 인원이죠. 800만 명입니다. 그리고 88년에 가서는 1년에 1,300만 명. 사실은 우리도 사실은 통일이 가깝다 생각할 때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좀 목격이 되고 그것이 일상화가 되면 우리도 이제는 통합해도 된다. 그리고 그 통합이 통일로 가도 된다는 어떤 확신으로 이제 이어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좀 시작에 불과하니까 그런 어떤 독일 통일 사례를 잘 우리 받아들여서 준비를 하면 시작도 못했죠. 우리는 아직.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그렇게 왕성한 왕래, 서신교환, 소포, 전화통화 이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하니까 71년부터 중간에 끊어짐 없이 계속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게 쌓여온 그 토대 위에서 통일이 가능했다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이제 두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거창하게 통일 정책을 얘기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통일 정책 얘기하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을 얘기하는 순간 강대국들이 다시 한번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생각하면서 밟아버리니까 통일을 얘기 못하고 다만 이제 동방 정책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동방 정책을 보면 18년, 20년 동안에 뭐가 있었냐면 정책이 한 번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소독 정부의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관성과 지속성과 계속성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어떤 정책을 꾸준하게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의 이제 동력이기도 하지만 상대에게 그렇게 그것을 보냄으로써 신뢰를 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동독 주민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어떤 체제를 없애버리고 서독으로 편입한 통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선택하게 했던 것이 동방 정책이 보여줬던 계속성, 일관성 그리고 이제 신뢰였던 거죠. 지금 통일부의 통일교육위원직도 함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동서독 사람들은 입 밖에 통일이란 단어를 내진 않았다. 그러나 꾸준히 일관성 있게 서로 신뢰를 갖고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읽혀요. 그런데 우리는 남이건 북이건 입만 벌리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부릅니다. 그죠? 북한도 똑같은 노래 부르죠. 노래는 부르고 입 밖에는 계속 내는데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내용에 들어가면 정말 내용이 빈약하고요. 그래서 우려스러운 겁니다. 사실은 통일은 사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래도 들이닥칠 수 있는 사건일 수가 있는데 준비를 못하면 그만큼 그 통일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 통일을 유지할 수도 없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우리가 뭐 서운으로서의 통일 말로만 아니라 실속으로서 내용으로서 그것을 꽉꽉 채우는 어떤 준비와 노력의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그것이 안 됐다는 것이 좀 저는 한편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거예요. 네, 통일을 위한 준비로 네. 뭐 남북 간의 교류를 어떻게 하고 그러다가 또 갑작스럽게 사건으로서 통일이 닥치면 어떤 플랜을 한다. 뭐 이런 건 이제 정부가 할 일들이고 정치권과 정부가 네, 네. 일반 국민들의 마음가짐부터가 변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통일 교육의 중요성일 텐데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통일 교육 네. 현장을 보시면 어때요? 통일교육은 그 뿌리가 반공교육부터 시작을 했고요. 반공교육부터. 네, 그리고 안보교육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이제 통일교육인데 아까 교수님하고 계속 말씀 나눴던 것 중 하나가 계속 우리는 이제 정권이 바뀌고 그 정권이 어떤 진영 논리가 바뀌다 보면 통일교육에도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통일교육의 내용도 달라졌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수 정권이 이제 그 집권을 하면 통일 교육에 있어서는 안보가 먼저 들어갑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렇겠죠. 안보 통일 교육이 되고 예. 또 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게 되면 평화가 들어가서 평화 통일 교육이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네.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통일 교육 내용 자체도 사실은 실질적인 거 우리가 준비해야 할 거 또 알아가는 부분을 해야 하는데 좀 대북 정책이나 통일 정책의 어떤 홍보 그 정도로 머물다 보니까 일선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은 정말 지루한 시간, 아이고. 잠자는 시간.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그 교육에 대해서 신명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일교육을 하다 보면 그것이 정권이 바뀌다 보면 굉장히 그 민감한 이념의 문제, 정치적 논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잘못 얘기하면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찍힐 수 있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마찬가지로 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떤 때는 이제 안보를 중시하다가 어떤 때는 평화를 중시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 교육하는 사람들이 전문성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 그 정권에 따라서 바뀌고 그렇죠. 그래서 통일 교육도 사실은 신뢰와 일관성을 유지 못하는 주 교수님이 네. 통일 교육을 직접 하기도 해 보셨잖아요. 네, 저는 통일 교육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주 교수님 식으로 하면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게 정답입니까? 저는 좀 있는 그대로, 네,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북한에서 살다 왔지만 맞습니까? 또 북한을 계속해서 연구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그대로 좀 북한을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북한의 현실을 있는 그렇습니다. 그대로 알려준다. 네.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당리론적인 얘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부분,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분단 국가에서 지금까지 처한 어떤 아픔의 현실, 고통의 현실을 잘 대상별로 얘기를 해주고 예. 그리고 그 통일이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개인,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이익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얘기하면 열광을 합니다. 정말 열광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몰라서 관심이 없는 거고요. 그렇죠. 몰라서 통일교육을 외면하는 겁니다.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 풍부한 내용과 그리고 그 통일이라는 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인 어떤 사건이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순간 거기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바로 그 대목을 좀 알려주세요. 네. 통일 분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르고 있는 대가, 네. 통일을 하면 우리가 얻게 되는 것, 네. 그게 이 방송을 지켜보는 시청자 한 분 한 분 개인의 문제라는 것, 네. 그걸 좀 알려주세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오랫동안 분단 어떤 그 체제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분단 체제에서 살고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늘 우리는 그 분단과 그리고 그 북한 문제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면요. 계속 우리가 목도했던 현실이지 않습니까? 북한의 어떤 핵 위협 그리고 한반도의 전쟁의 공포. 그렇죠. 이거는 통일을 이루지 않으면 늘 우리가 안고 살아야 할 위험천만한 어떤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생기는 거고. 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고요. 그 한국 전쟁.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에 뭐 그 군사적인 어떤 위협, 충돌, 네. 위협들, 이산 가족의 고통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다 분단으로 인해서 된 것이고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살기가 어렵다 하는데 반쪽의 어떤 땅에서 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예. 섬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섬이죠. 우리는 섬에서 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각도 굉장히 협소해요. 네, 협소하고 저는 닫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사진을 보고 좀 있었던 사실을 기억을 했는데 그 북한의 사진이었습니다. 평양에서 모스크바로 가는 그 열차가 있는데 네. 평양 모스크바 행이라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은
이미 대륙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았다는 네, 것입니다. 근데 네. 통일이 되면 우리는 바로 정말 분단 국가의 어떤 섬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대륙으로 바로 그 이어지는 해륙 국가에서 사는 어떤 그러한 이제 큰 꿈,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번영까지도 그것을 지금까지 잊고 살았던 것이 좀 안타까운데 그러한 것들이 좀 통일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통일에 대한 비전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좀 새롭게 좀 다시금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흔히들 이런 말 합니다. 그 북한 이탈 주민, 탈북민들이 어찌 보면 통일의 예행 연습이다. 네. 그런 말 합니다. 네. 지금 벌써 3만 명이 넘었죠? 네, 3만 2천 명이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바로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물론 초기에는 적응하느라고 뭐 쉬울 리가 없죠. 쉬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일정 기간 지나면서는 아 이게 잘 적응이 되는구나. 또 그분들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대하는 우리 한국민들도 네. 아 이들과 함께 사니까 이렇게 좋구나. 네.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가져야 통일을 해도 잘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단적으로 지금 와서 16년 벌써 사셨는데 어때요? 분단 국가이다 보니까 완전히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서 새롭게 적응하는 것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부분이 있고 뭐 쉽다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은 지금은 이제 경쟁 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적응하는 것도 어렵고 예. 사실은 북한에서 온 3만 2천 명도 우리가 포용을 못하면 우리가 주도하는 어떤 사회 통합에 2,500만 북한 주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탈북자들을 남북 통일이 어떤 시금석이라고 보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작업이 통일의 예행 연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성과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저도 한국에서 살고 또 대한민국의 큰 현대사를 공부하다 보면 분명한 힘이 있었고요. 자신감이 있었고 또 그러한 어떤 그 사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한국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면서 그 건강성 자체가 통일 주도의 힘이거든요. 네. 그 속에 탈북민들하고 함께하는 작업을 좀 우리가 함으로써 정말 북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이 사람들하고 통일 외에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 작업을 지금이라도 좀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 예행 연습이라고까지 표현하신 그 탈북민들과 우리의 관계 네. 그렇게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네. 진단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정부와 정책의 어떤 실패입니까?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탈북민들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의 문제입니까? 어느 쪽에 더 책임이 크다고 봐야 돼요? 둘 다입니까? 저는 가장 큰 책임은 분단에 있다고 일단 보고요. 그리고 워낙 이질화가 심하니까. 네, 그리고 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실은 그러한 문제를 얘기했을 때 탈북민 스스로의 문제를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탈북민 스스로가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려는 의지, 노력이 1차적으로 이제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옛날하고 사실은 탈북민들이 좀 틀립니다. 옛날은 그냥 어려워서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온 탈북민들 그 사람들 보고 경제형 탈북자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한 분들이 사실은 한국 사회에 와서도 좀 적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탈북 형태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오시죠. 정말 북한에서도 한국에서 살겠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온 사람들 그리고 북한의 어떤 시장 경제를 경험하고 온 사람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최근의 탈북자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돼야 하는 겁니다. 근데 정부의 정책은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잘 상황에 맞게 시대에 맞게 잘 변화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에 좀 아쉬운 것이 실질적으로 탈북민들에게 좀 적응할 수 있는 정책들은 아직까지 좀 미진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탈북자 문제의 주체는 탈북자인데 사실 이 사람들이 주체가 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참여를 지금까지는 주도적으로 못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있는데 진짜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그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알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야 하는데
여기서도 탁상 행정이 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까지만 그 정부 정책에 잘 반영이 되면 그것도 앞으로 좋은 쪽으로 갈 것이라고 저는 희망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가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네. 시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먼저 문제가 분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들은 탈북민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접해본 적이 거의 접해본 적이 없죠.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지금 편의점이 35,000개가 되는데 편의점은 저도 하루에 몇 번씩 들리거든요. 근데 탈북민을 이렇게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3만 명 넘는 탈북자들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탈북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게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늘 북한과 분단 상황에 탈북자를 함께 봤던 측면이 있습니다. 아, 연결시켜서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도발한다 하면 그 북한이 도발자와 탈북자하고 똑같이 보는 거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탈북자들이 위축이 되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의 사회적인 어떤 편견의 시선으로 자리하다 보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극복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저에게 수식어는 탈북 출신 그리고 이제 북한 출신이라는 수식어가 따라오는데 네. 사실은 그거는 안 좋은 거거든요. 저는 그 탈북자이기 전에 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죠. 주민등록증을 갖고 예. 세금을 내는 국민, 동등한 국민이라는 그런 인식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살짝 우리 사회가 분단 사회다 보니까 그 보수와 진보 그리고 좌우가 대립돼서 그렇죠. 어떤 이념 갈등이 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꼭 거기에 탈북자를 세워놓는 겁니다. 저는 탈북자는 어느 진영의 정말 그 진영의 논리에서 이렇게 그 이용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민주 시민이다. 이것을 좀 우리 사회가 우리 국민들이 좀 잘 좀 인식해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네. 북한 이탈 주민 탈북민 가운데 통일학 박사가 되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네. 이것도 잘못한 거네요. 네. 아닙니다. 뭐 저는 다 그건 이해합니다. 이해해 주시겠죠? 네, 네, 우리 네.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그렇습니다. 알려드리느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아무튼 네. 일상적으로 우리 일상적으로. 국민들이 네, 네. 아 영원히 처음부터 끝까지 저 사람은 북한 출신 이렇게 보지 말아달라. 그렇죠. 그게 이제 편견과 차별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 네. 예. 아까 조승현 교수께서 우리 사회의 어떤 성숙함 네. 이것이 힘이 되어서 북한을 포용할 수 있고 그게 바로 통일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의 성숙함이라는 말을 제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국민 한 명 한 명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것이 갖추어지면 사실 북한에서 오신 분, 뭐 조선족에서 오신 분 우리가 좀 막대하고 차별하고 이렇다 많이들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민주주의와 인권의식의 부족 때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성숙시켜서 보여줘야 네. 그래야 되는 거겠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저는 결국은 우리 사회의 건강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건강함이 통일이 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어디로 가냐면 남북한의 통일 공동체로 가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남북관계 개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앞서서 우리 사회가 뭐 예를 들어서 소수자 이방인들을 어떻게 포용하고 수용하고 함께 하는지 바로 그겁니다. 네, 그 부분부터 우리가 잘 그 생각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연대를 하고 그리고 노력을 함으로써 건강성을 채워가야 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맞죠? 저는 통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네. 맞긴 맞는데 준비부터 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준비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저희가 아주 귀하게 들었습니다. 귀한 시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준비가 너무도 부족하고 아직 시작조차 못했구나라는 또 정말 절절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지 시작 안 하고 세월 지나가면 나중엔 더 어려워질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